하고 얘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네네. 엄마 오늘 밤 지금 밤도 되라고 그게 우리 신앙 아니냐? 간단히 그래버렸죠. 아니죠.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그런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하느냐. 이게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편이라는 느낌이 없이 그때만 해도 그냥 정상으로 왜냐면 국민학교 때는 문학 박사고 아주 중학교 때랑은 친구도 관계도 부반장 됐고.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 친구들도 서로 이렇게 빵도 나눠먹고 그래야 되는데 얘가 그걸 못해요. 네. 맞으면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것을 안 해. 네. 그러니까 친구가 갈수록 협소해지는 거죠. 네. 첫째는. 네네네. 형제간에도 껌하나도 이렇게 주고 그런 것을 안 해. 못해. 아, 주고받는 게 안 되네. 예, 그것이 결정적인. 내가 할 때는 이거 초콜릿 이거 하나씩 한 50개면 되니까 나눠주자. 그게 이제 그 어떤 원리냐면은 아버님도 인생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많이 가져야 나눌 수가 있지. 가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이제 사줬을 때 장난감을 충분히 갖고 놀다가 실적이 나면 동생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물건도 내가 많이 가지고 놀아야 남들한테 주는 것처럼 내가 충분히 사랑을 느껴야만 남들한테 사랑을 줄 수가 있고 내가 충분히 누려야만 남들한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아드님은 충분히 가지지를 못했다는 거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 마음이 이른바 이제 사랑의 결핍, 애정 결핍이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갈구하지만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을 주는 건 쉽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도 많이 받아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버님. 그러니까 지금 성격적으로 근데 좀 이렇게 베풀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 아니요, 그거는 후천적으로 봐야 됩니다. 후천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후천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은 사랑을 많이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주변 또래 집단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 내가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상태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저도 조실 맞으면 부모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서 사랑 받아본 경험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자녀들을 도시락 잘 싸주고 용돈 그냥 주고 학교 잘 내주면 되는 걸로만 그때만 알았지. 옛날에 다 그렇게 좀 했죠. 나 때만 해도 지금 그게 좀 후회스러워요 사실. 애들한테 소풍 한번 이렇게 멋지게 같이 못 가보고 그런 거 참 놀동산 같은 거 못 가보고 이런 것이 지금도 있다 그러면 딸내미가 우리는 추억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는 저도. 그럼 이제 그 아드님만 그렇고 다른 자녀분들은 문제가 없다. 아니 그런 밑에 아들 있고 또 막내 딸이 있고 그런 그냥 잘. 그러니까 아들, 딸, 막내 딸? 아들, 딸이네. 아들, 딸. 그러면 이 큰 아들이네요? 예. 아들, 딸. 밑에 놈들 그냥 다 정상. 밑에는 괜찮은데 지금 큰 아들이 문제다 이야기네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 보면 이제 그 고3 때 이제 그게 기본적인 문제가 되면서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회피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언둔형 외톨이 이 언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둔형 외톨이가 되면서 이제는 밖에 나가는 게 힘들고 집에 있는 게 습관화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빙의 증상이라는 것도 이제 보면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에너지를 끌어당기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죽고 싶어. 그러면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죽었던 그 영혼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런 에너지 내 몸에 들어오면 빙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으니까 이제 유지가 되는 거.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약을 주죠 당연히. 이제 병원에는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우울증, 조현병, 또 세 가지가 되는데. 우울증, 조현병, 그쵸? 네. 그게 이제 한 묶음이에요. 되게 이제
이렇게 언토니 외톨이 되면은 우울증이 따라오고 조현병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NLP 체면으로 보면 빙의 증상이 빙의. 빙의를 그 병원에서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빙이라는 것은 무슨 빙자인가요? 이게 이제 그 붙인 그 빙자인가? 예, 그쵸. 그 이제 귀신이 내 몸에 들어붙었다 이거지. 지금도 좀 이렇게 혼자 속으로는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아. 속으로는. 속말은 근데 밝히지 않아요. 맞아. 혼자 뭐 좀 환청 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혼자 말하고 이게 뭐 길 가다가도 그냥 뭐 대한 상대가 대하는 것처럼 뚝 서서 응시하고 있다고 그런 게 환시 뭐가 보이는 거죠. 뭐 환시 뭐가 보이거나 뭐가 들리는 거죠. 자, 그런 걸 이제 빙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병원에서는 그 이제 약을 주는데 저희는 이제 체면을 가지고 그 몸 안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저 하늘 올려 보내는 치료를 합니다. 그 이제 체면 빙의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체면을 걸면은 몸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 빙의령 존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몸이 허약하면 감기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이 허약하면 감기 바이러스 같은 그런 다른 영혼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의 바이러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이 죽으면 원래 저 하늘에 빛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죽으면은 근데 이제 한이 많거나 엉어리가 많거나 어쨌든 그 죽은 이후에 뭔가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태에 죽었던 이 영혼들은 올라가는 가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뭐 사고로 죽었다든지 자살로 죽었다든지 이러면 이제 한이 많은 영혼이잖아요. 이제 이 영혼들은 이 지구에 같이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다가 자기랑 비슷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숙주, 이른바 그 몸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몸 안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몸 안에. 예를 들어 불안증, 우울증, 뭐 자살 충동 이런 건 다 이제 그 죽은 영혼들과 비슷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이게 몸에 들러붙는다 해서 이제 빙의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빙의가 되면은 몸은 하나인데 영혼은 두 개, 세 개가 되는 게 되니까 몸 하나를 두 개, 세 개의 영혼이 같이 사용해버리니까 몸이 허약해지겠죠. 몸에 힘이 없고 내 본래 영혼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들어와 있는 영혼은 깨어 있으니까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 있는 영혼이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든지 뭐 또는 뭐 어떤 화가 난다든지 어떤 걸 먹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뭐 화가 나고 또 말을 하거나 뭐 헛소리를 하거나 뭐 잠을 못 자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들어온 영혼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죠. 그걸 이제 테마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 돈만 버리는 거고요. 이제 그 병원에 약을 먹는 거는 그런 걸 잠 재우는 거지. 강제적으로. 네, 강제 잠을 재워서 활동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신경을 눌러가지고. 예, 그건 약물 치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는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예전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약이고요. 이제 체면 치료는 체면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그런 걸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완치를 한다, 완치.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몸이 해롭지 않고 이상적인 건 체면 치료를 하는 거죠. 일단 그게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그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면은 애정 결핍의 욕구가 있어요. 애정 결핍. 그러니까 사랑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계속 남의 눈치를 보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이렇게 이제 외부적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밖에 나가면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나를 비난할 것이고 비판할 것이고 그러니까 고3 때 나를 비판했던 그 선생님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하는 대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이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은 그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 상태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마음속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이 세상에 어디 나를 내놓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건 어릴 때 물론 이제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친구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이런 과정 속에 커야 되는데 지금 아드님 그게 없잖아요. 나이가 들었지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런 경험들이 또 중요해요. 그럼 여기 왔을 때 이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걸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또 박수를 보내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이제 상담 코칭이 들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치료가 된다. 아, 그렇죠. 인간은 사랑받음으로써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있는 것처럼 자, 심리적인 공기가 있는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받는 거예요. 누군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내 편을 들어주고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얻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공기를 제공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 외로운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네. 내 편이 따로 있었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시원하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한테는 그렇게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심리적 산소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족은 왜 안 되냐면 가족은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기대 심리.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서로 가족들이 기대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게 받아들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가 저를 특별히 뭐 맛있는 걸 주고 사랑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기대 심리와 지금 뭐 아버지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어떤 당연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마음에 그 산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잘하는 건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사랑받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제공되는 것처럼 자, 마음이 후련해지고 위로받고 인정받고 뭔가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경험은 또 사람으로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 아드님을 이제 그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상담이자 또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문제를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지금 부천대학교 다닐 때, 보천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수학 선생님한테 상처받았던 거, 여기 이제 깊게 각인돼 있는 거, 각인. 마음에 심어져 있는 거거든요. 심어져 있는 그 경험을 편안한 경험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또 체면 치료가 필요해요. 체면을 걸어서 그때 상황을 머리에 또 올리고. 체면이라는 건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만나보고 했는데 정확하게. 체면은 그러니까 편안하게 몸이 이완이 되면서 하나의 생각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 재미있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미있는 드라마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영화에 집중이 되고 드라마에 집중이 되는 것과 같이 생각이 하나에 집중이 되는 효과예요. 그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걸 몸에 힘을 빼게 하고 긴장을 풀게 하고 하나의 생각을 하게끔 유도를 하면 그렇게 되죠.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잠을 깨웠을 때, 자, 잠은 깨웠는데 눈뜨기 싫잖아요. 눈뜨기 싫고 조금만 눈 감고 편안하게 자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마에 힘을 빼고 위아래 눈꺼풀에 힘을 빼고 온몸에 힘을 쭉 빼고 긴장을 풀게 하면은 몸이 편안하고 노곤해져요. 그것이 어떤 음료수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호흡과 이완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자, 이완, 그 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풀게 하는 과정에서 체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걸 상상하게 하는 거죠. 넓은 바다를 상상하게 하거나, 어떤 산을 상상하게 하거나, 과거에 좋았던 경험 상상하게 하거나,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집중되게 만드는 거지. 이제 그렇게 집중력이 커졌을 때 이제 과거에 지금 그 수학 선생님한테 상처받았던 이런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그 경험을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때리는 수학 선생님의 몸의 사이즈를 2분의 1에서 2분의 1 작게 난장이처럼 만들어버린다든지 소리를 귀뚜라미 소리처럼 작게 들리게 만든다든지 만화 영화의 주인공인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캐릭터로 상상하게 한다든지 그래 버리면은 그게 재미있는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나 그런 거, 이미지나 소리 이런 걸 이제 바꿔버리는 거지. 그런 그런 걸 하는 그렇죠. 도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도구를 하는 게 상상으로 하는 거 상상. 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말씀으로. 제가 말을 할 때 상상한 걸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지. 또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또 영화 필름을
거꾸로 대감게 만들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의 기억을, 조작을 하는, 좋은 쪽으로. 그럼 느낌이 이제, 부정적인 뭐 불쾌감이나 두려움에서 편안한 느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버리고, 또 아드님도 뭐 좋았던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자신감이나 행복감이나 자존감, 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그 밝고 환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기억을 강하게 또 느끼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좋았던 경험은 키워주고 안 좋았던 경험은 없애버리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바뀌겠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체면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존감을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그 자존감도 훈련을 해야 되어요. 뭐 사랑받는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어떤 자기 확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1인칭 현재인 긍정문으로 자기 확언이라고 하죠. 확언. 그러니까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확언. 말씀 원자의 언. 그러니까 자기 긍정적으로 그렇죠. 확언. 그러니까 자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확언을 그 소리내어 읽게 만들거나.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네. 맞아. 그런 거 이제 읽게 만들거나, 또 체면 상태에서 그 암시를 준 거예요. 암시. 체면 상태에서 그 귀로 듣게 만들거나.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나에 대한 어떤 자아 개념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아상이 좀 바뀌네. 네, 자아상을 바꿔줘야 된다고. 자아상.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멋진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거나 입으로 말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꾸준히 훈련을 좀 시켜주면은 이제 마음 상태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참만남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해주고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우리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주던 이제 그런 인간관계 훈련을 제가 시켜주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탁지에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뭐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도 뭐 이런 질문지 카드를 가지고 카드에 맞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죠. 이게 이제 질문지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뭐 3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남과 싸웠던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말해보세요. 뭐 이런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지가 있어요. 이런 질문지를 가지고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게 만들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돌아가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인간관계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작게 사랑받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자신감이.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나더라도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죠. 마치 이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충분히 하다 보면 시내 주행을 할 수 있고 나중에 고속도로에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 훈련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편안한 이런 첫 만남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밖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좀 편안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가더라도 좀 편안해지고, 이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간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방에 있으려도 못 있잖아요. 네. 솔직히. 네네. 얘는 그냥 시간 있으면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네. 이건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 타성에 젖어서 그런 건가? 타성에 젖은 것도 있고요. 이제 그게 습관화가 되면, 뭐 아버님도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근육이라는 것은 많이 사용하면 발달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 안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방 안에 있는 게 편안해지고 방 밖에 나가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게 쉽고 운동 안 하는 게 힘들잖아요. 자주 반복하는 게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은 방 안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방 안에 있는 게 쉽고 밖에 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건 이제 아버님하고 정반대. 아버님 밖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활동하는 게 아버님은 쉽고 방 안에 있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원리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달리는 기관차는 달리는 게 쉬워요. 근데 멈춰 있는 기관차는 멈춰 있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사용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방 안에만 있는 아드님을 이제 밖으로 나오게 계속 좀 훈련을 시켜서 밖에 나오는 걸 많이 반복시키면 밖에 나오는 게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참만남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것들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이런 편안한 환경 속에 나와서 사람들과 또 대화하고 이게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서 이게 익숙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그 뭐 또 이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될 수가 있죠. 훈련이라면 뭐 하루 이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개인 치료 상담은 횟수로 뭐 10회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일단 여기 들어오면 집단 훈련, 집단 참만남 이런 거는 평생 회원을 만들어줘요. 교회 다니는 것처럼 기간에 관계없이. 집단이 있어요? 예, 집단 훈련하고 같이 하죠. 집단 훈련만 집단과 어울릴 정도 되면 그것도 괜찮은 건데. 이게 이제 개인 치료를 받으면 집단 훈련을 무조건 하게끔 제가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훈련은 기간 관계없이 하게끔 제가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개인 치료와 집단 훈련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요는 집단이 뭐 시간이 되면 모입니까? 네, 매주 일요일 날 모이죠. 일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집단 훈련 하죠. 오늘도 오전에 했죠. 아버님 전화 걸었을 때 그때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었죠. 집단 훈련 참가자는 몇 명이나 돼요? 한 5, 6명? 5, 6명이 모여서 이제 그 가족들이 모이네. 예, 같이 긍정문을 낭독하는 것도 있고 서로 칭찬하는 것도 있고 아까 저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러니까 지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 인간관계 지지 집단. 자기를 지지해주는 예, 집단. 예, 그 지지 집단 속에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 표현을 하면서 또 나도 다른 사람을 또 지지해주고 그런 거예요.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지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참만남 훈련이라고 그래요. 참만남. 사회 적응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사회 적응 훈련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발표를 못하는 발표를 하고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이런 걸 제가 평생 회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치료를 받으러 오면 그런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지지 집단 속에 그런 평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언제든지 좋아질 때까지 하게끔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개인 치료를 병행을 하는 거예요. 개인 치료. 체면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고 빙의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자존감 코칭도 해주고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제가 그래서 25년 동안 한 6천 명 정도를 제가 변화시키고 6천 명. 6천 명이면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25년 동안. 그래서 그 뭐 대인 관계에 문제되는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발표 불안증, 뭐 이런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 제가 다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 교수까지 된 거지. 현재 지금 교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제가 대학 그 미국 대학인데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에 제가 그 NLP 체면 치료 지도 교수로 있잖아요. 로드랜드 유니버시티. 예, 로드랜드 대학 지금 대학 본부는 한국의 동탄에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있고요. 거기 제가 출강을 나가면서 이건 개인 사무실 운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많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제 집사람한테 먼저 동의를 얻고 네. 협조를 얻고 또 얘를 활동 뭐죠? 네. 그 친구한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여기 계속 함께 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게 그게 필요하죠. 예. 걔하고 일단 하루 한두 번씩 통화하고 사라도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 아드님이 스스로는 오지 않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지지를 해주면서 데리고 그렇죠. 와야 돼요. 예. 처음에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 잘 이런데 그냥 왜냐면 전에 장애인단체 이런데 직업인이면 해가지고 네. 뭐 조리보고 이런 거 이제 그리고 또 너무 시시해서 또 하기 싫어하고 네. 또 걔들하고는 자기는 순위 안 맞아서 또 그 자체가 싫고 이제 그건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얘는 그런 것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속하는 것 자체를 또 싫어하더라고. 네네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아드님이 원해야 되니까 아드님을 잘 설득을 시켜서 일단 한번 같이 오세요. 같이 와서 이제 개인 치료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일요일 날 집단 훈련도 하고 이제 하면 그럼 좋아집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고3 때 충격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치료를 통해 그리고 편안한 그 관계 훈련, 대인 관계 훈련을 시켜주면 좋아질 것 같네요. 그 자존감 키워주면서. 예, 뭐 이제 집단 훈련이 있다니까 아무래도 그게 네. 제가 11월 지나고 아마 12월 되면은 좀 그 환경이 좀 이렇게 조금 그렇게 되면은 12월요? 예. 12월 초가 될까 말이 될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놈이 장남이다 보니까 내일 그러죠. 야, 네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야? 너 성공을 해서 아버지는 뭐든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수긍을 해요. 네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네가 성공이 안 되면 나는 실패한 거 아니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 그렇게 이야기해 대화가 되네. 아 대화가 대화가 되면 치료도 잘 되겠네요. 그렇죠. 뭐 말귀를 알아들으면 또 치료도 잘 되는 겁니다. 문학성이 좀 있고 그래요. 얘가. 그래요? 문학 박사라고 그런 뭐 친구들 선생님한테도 호칭 받고 이제 중학교 때가 잘 나갔는데 네. 고등학교 교우 관계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대로 근데 이제 고등학교 좀 부천고등학교가 좀 이렇게 센 애들만 모이는 곳인데 지가 거기 그 머리가 못 따라준 데 대해서 핀잔을 너무 받아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교우들한테 웃음거리가 돼버린 것이 아마 자존심이 엄청 센가 보다. 말수가 적고 그런 애들이 자존심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아유 막 큰 소치고 이런 애들은 그런 거 다 허물어져 버리는데 좀 말수 갖고 좀 조용한 성격 애들은 또 속으로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되죠. 아 그럼요. 내가 좀 그런 성격이 나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걸 좀 벗어나려고 나도 좀 청년 때 좀 힘들었었거든요. 아 네. 뭐 노래를 잘한 거지 뭐 잘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네네. 뭐 친구들한테 이슈할 게 뭐 돈이나 있으면 뭐 빵이라도 사가면서 하는데 난 또 그런 것들도 별로 그때 다 가난하게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나도 아쉬움이 청년 때 그 내 활동이 참 그랬어요. 이놈들 밑에 두 놈들은 다 그래도 원만하게 잘들 지내는데 좀 그런 성격이 좀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네네. 제가 집에 이런 얘기 전에 상의해가지고 예. 저는 선생님 그 하시는 일에 좀 제가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네. 그래요. 저기 언제든지 일단 그 연락 주시고요.